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연호입니다. 오늘 이해찬의 정석정치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총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벌써 네 번째입니다, 이제. 예, 2주일에 한 번씩 하기로 했는데 너무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요. 물론 독자들은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안 하냐고 지금 성화가 대단합니다. 오늘 이 오마이뉴스 스튜디오는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어요. 예. 이해찬 전 총리님을 사랑하시는 대장부엉이 팬카페 대장부엉이에 지금 카페 회원이 한 10,000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예, 10,000명이 좀 넘죠. 그 중에서 오늘 엄선해서 네 분이 일단 오셨어요. 다음부터는 더 많은 분들 모시고 한번 공개 이렇게 방송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낮에는 오기가 좀 뭐 네. 어려울 거예요. 오늘 네 분은 직장을 아마 때려치고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월차 냈어요. 월차 내시고. 네. 자, 오늘 논의는 이제 때가 때인 만큼 예. 민주 진보 진영의 통합 논의 이걸 한번 본격적으로 지금 다뤄보겠습니다. 예. 요즘 매일 신문에 손학규 대표를 포함해서 예. 또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씨, 김두관 예. 지사님, 또 우리 이해찬 전 총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손잡고 예. 이렇게 뭔가를 막 논의하는 그런 사진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건데요. 어제 그러니까 11월 13일 날 일요일인데도 또 모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일요일 날 주로 모이시는 거는 이제 서로 날짜 잡기가 편해서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 박원순 시장하고 네. 김두관 지사는 현재 행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평일날 참석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좀 결례죠. 예, 행정에 열심히 하고 네. 일요일 날은 이제 이런 정치 활동에 네. 와서 참여를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일부러 일요일로 잡았죠. 총리님도 이제 더불어서 일요일 날 굉장히 바빠지시겠네요. 예, 요새는 주말이 없어요. 이게 통합 이제 과정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12월 17일 날 이제 통합된 당을 만들려고 그렇죠. 일정을 잡고 지금 역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주말 뭐 일요일 할 것 없이 이렇게 하시는데 예. 원래는 주말에는 뭘 즐기십니까? 뭐 등산도 하고. 예, 원래는 저희는 광장에서 인문지리 기행이라고 맞아요. 맞으면 이 서울 주변이나 네. 이런 역사 기행처럼 그걸 많이 했었죠. 네. 우리 대장부엉이 팬들하고도 막 등산도 가고 예. 가끔 그러실 것 예. 같은데.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 17일 날 통합 당대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설정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역산 해보면은 지금 한 달 하고 조금밖에 지금 안 남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짧은 기간에 뭔가를 예. 이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논의가 굉장히 긴박하게 지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준비는 많이 해왔어요. 네. 이제 준비는 많이 해와가지고 절차를 이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정책에 관한 건 공동으로 그 원탁회의를 중심으로 이제 공동 정책을 만드는 걸 해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통합 대상을 어디로 할 거냐 네. 이걸 갖고도 이제 물밑 대화는 많이 했고 이제 지금부터는 두 개의 축이 있거든요. 진보 진영 네. 민노당과 참여당 이 그 통합 연대 쪽에서 만드는 당 진보 진영 당이 있고 네. 이제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 이렇게 해서 만드는 이제 그 대중정당으로서의 그 두 축이 있는데 이 두 축을 가지고 두 축이 각각 이제 창당 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략 20일 날 연석회의를 발족을 하고 네. 그 다음에 25일 날은 이제 창당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이제 절차가 집행이 돼야 되죠. 네. 그렇게 해서 17일 날까지는 창당 절차를 끝내려고 하는 거죠. 12월 17일. 예. 왜냐하면 12월 13일이 예비후보 등록일이라서 네. 사실 그 전에 끝내야 되는데 그 전에 끝내는 건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그 가능한 빨리 연말연시 가기 전에 그 창당 작업이 끝나야 예비후보들 맞으면 그 경선 총선에 출마할. 예, 총선 내년 4월 출마할.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들이 이제 13일부터 선거에 등록하고 네.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경선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경선을 하는 관리 방식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통합 정당을 만들자 이렇게 지금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예.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군요. 예. 통과 과제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 만들어진 당하고 네. 그 다음에 민노당 쪽에 만들어진 당이 내년에 이제 다시 두 개를 또 통합할 거냐, 네. 아니면 후보 단일화를 이룩할 거냐, 네. 그 논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단일 후보를 반드시 내는, 네. 거기까지는 이의가 없어요. 단일 후보를 내는 방식의 문제가 있는 건데, 네. 그렇게 해서 하면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길 겁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과반수가 넘어가죠. 네. 그러면 정권 교체할 수 있는 기반이 아주 탄탄히 넓어지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이제 12월 17일 날 통합 전당대, 그러니까 민주당을 포함해서 시민사회까지 함께 예. 이렇게 만들어지는 당의 통합 전당대를 12월 17일까지 해야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역산을 해보면은 11월 25일쯤에는 당을 창당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창당 절차에 들어가야 되죠. 그럼 지금 오늘 지금 녹화하고 있는 날이 14일인데요.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열흘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열흘 만에 이게 당을 창당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군요. 해야죠. 이 가능할까요, 근데? 다 선수들이라서요. 아닙니다. 그 많이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당을 이게 만들어보고 조율해보고. 저는 5번을 출마했는데 네. 똑같은 당 이름으로 출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13대 때는 평민당으로 출마했고, 네. 14대 때는 민주당으로 출마했고, 네. 15대 때는 새정치국민회의로 출마했고, 네. 2000년도에 들어서 또 다시 민주당으로 출마했고,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했죠. 그럼 외우기도 힘들겠네요.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계속 우리나라 정치가 좀 불안정해서, 특히 정당이 불안전해서 네. 이 선거 때마다 사람들을 많이 참여를 시키고 이거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정책을 바꾸고 하는 과정이라서 네. 4년에 한 번씩 계속 창당을 합니다, 지금. 맞아요. 당을 혁신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열흘 만에 창당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선수들이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 뒤에는 빨리 통합을 해라. 예. 이런 국민의 어떤 열망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거 벌써 했어야 되는데 벌써 했어야 돼.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경험에서 보면은 네. 통합이 되면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제 국민의 그 압력이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바로 했어야 되는데 네. 그나마 좀 늦은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라도 더 허비하지 않고 12월 17일까지는 무조건 창당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기존의 민주당이라는 게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과 함께 통합을 하려는 이제 시민사회, 예. 혹은 박원순 시장, 또 김두관 지사 이런 분들이 이제 있는 건데 말이죠. 지금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크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당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 다음에 통합을 하자. 이런 측이 있고, 아니다. 시민사회랑 함께 통합 전당대회를 하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그 한 신문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아마 통계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이른바 원샷 통합대,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훨씬 많죠. 대부분이 그걸 원하죠. 네. 그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고 나서 한두 달 후에 하자고 하는 거는, 네. 왜냐면 예비 후보들이 한참 한참 후에 하자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이 아주 적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원샷으로 하든가, 당일날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든가, 그게 대부분의 의견이 거기 제일 많죠. 네. 근데 그동안 그 민주당이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제 민주당 지금 현재 최고위원 중에서 대선에 나갈 사람들은 18일 이전에 사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새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민주당과 다른 당과의 전당대회는 나중에 별도로 하자. 한두 달 후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그거는 완전히 민주당 주도로 하려고 하는 거죠. 민주당 주도로. 근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결과에서 보이듯이 민주당은
시장 후보를 못 낸 당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 시장 후보를 못 낸 적은 민주당 역사상 처음일 거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민주당이 침체되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네. 이제는 민주당이 크긴 하지만 큰 당이긴 하지만 전체가 한꺼번에 통합되는 당을 만들어야지 네. 민주당에 영입을 하거나 이런 수준으로 혁신해서는 국민들의 요구를 못 따라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의 의미하고 그 나중에 한두 달 후에 하자는 거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자 중앙일보에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데 그걸 한번 보면은요. 지금 보니까 39명,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죠. 87명 중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39명이 원샷으로 통합 경선을 하자는 거고 민주당 전당대회를 먼저 하자 이런 사람들은 13명. 그다음에 오전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고 오후에 통합 전당대회를 하자. 이건 7명. 그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는 성격상 거의 같은 겁니다. 그렇죠. 같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46명 정도죠. 예. 그 절반이 훨씬 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기타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일단 원샷 경선을 했으면 좋겠다. 의원들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근데 이제 일반 시청자나 우리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통합의 흐름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통합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이제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민노당이라든지 참여당, 그다음에 진보 신당에서 몸담았던 분들이 여기에 아직은 합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총님도 혁신과 통합의 대표이시고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 즈음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할 만큼 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논의할 만큼 했다. 깨끗하게 그냥 민노당, 참여당, 진보신당 부류의 인사들은 이제 포기하자. 일단 여기서부터 하고 이 시민사회와 민주당의 통합을 좀 모양새 있게 혹은 더 알차게 좀 하자. 이렇게 이제 목표를 좀 이렇게 일단락 한 겁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저쪽에 이른바 진보정당 쪽 사람들과 앞으로 합류할 거를 예비하고 그 논의의 틀을 열어놓은 겁니까? 이제 개문발차라고 보통 그러죠. 개문발차. 그러니까 그 지금 민노당, 참여당, 통합연대 사람들은 자체 통합을 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참 원활치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12월 초에 창당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까지 이제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안 나간다고 해서 이게 안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이제 당 이름을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민주당, 혁신과 통합, 그다음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김두관, 박원순 이런 시민사회 쪽 이런 분들이 합쳐서 당을 만들어서 그 당에 맞으면 지도부라든가 이런 쪽을 일부를 비워둘 겁니다. 나중에 진보 진영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다 지도부를 다 채우지 않고 이제 비워둘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도록 이제 할 것이고 만약에 참여 못하면은 4월 후보는 단일화를 해야죠. 4월 총선 후보는 단일화를 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그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지역은 그 양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아니면 경선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후보 단일화는까지는 어느 진영이든지 거기까지는 하겠다는 태도니까 거기까지는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시민사회, 혁신과 통합이 함께 하는 게 뭐 일부 리그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또 이제 진보정당들끼리 하는 건 또 2부 리그에 뭐가 있는데 총님께서 그 희망하시는 거는 총선 전에 이게 이 1부 리그와 2부 리그가 하나의 당으로 통합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연대, 선거 연대 저희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통합을. 연합정당이라고 해서 남북 연합을 하듯이 남북 국가연합을 하듯이 말하자면 그 당의 정체성을 존중해주면서 연합정당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쭉 정치를 오래 해오셨는데 이게 연합정당이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쉽지는 않아요. 그 진보 진영 사람들은 자기들의 독자성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선거연대가 내년에 쉽지가 않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 연합정당을 만들어서 공동정부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추진하고 그동안 이제 설득을 해왔는데 아직 충분히 이제 성사를 못 시켰죠. 이게 내각제인 국가에서는 이런 게 필요가 없죠. 네. 각각 의석을 가지고 나중에 연정을 하면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고 소선거구제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자가 독식하는 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35%를 먹고 민노당이 10%를 먹고 그렇게 해도 그러면 한나라당이 45%를 먹으면은 다 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겁니다. 네. 이런 승자 독식 구조에서는 연합정당이라는 게 불가피한 거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 정치 제도에 맞게끔 하자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 이쪽 부류의 사람들과 민노당, 참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네. 함께 연합정당을 했을 때와 예. 그게 안 돼서 그냥 개별적으로 선거 연대를 했을 때 예. 내년에 그 총선에 득표 차이가 한 몇 석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하면 제가 쪽집게가 아니니까 다 알 수는 없는데 네. 대략 연합정당으로 가면은 지난번 그 지방선거 때 그 네. 경험으로 보면은 한 5% 내지 8%가 올라가요. 그 지지도의 차이가 네. 5% 내지 8%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도권 선거에서는 다 당락이 좌우되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그 박원순 시장이 7.2%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5% 내지 8%니까 다 그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차이를 가져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연대보다는 연합 정당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좋다.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더 확실한 길이죠. 근데 이제 참여당이나 민노당 뭐 이런 분들 총리님이랑 다 친한 분들이잖아요. 뭐 유시민 씨가 참여당 대표고 이정희 씨 또 이정희 씨를 또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 후원금도 주시고 후원금하고 있죠. 좀 이렇게 좀 만나가지고 좀 같이 하자. 많이 했죠. 만나서. 근데 말을 잘 안 들읍니까? 예, 말 안 듣는 게 아니고 이제 서로 견해가 다른 거죠. 예, 서로 이제 그 무슨 말 듣고 안 듣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 정치적 소신이 다른 거니까 그동안에 대화를 많이 했어요. 대화를 많이 했는데 이 내부에 자기들 통합 논의가 아직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세력과의 연대나 통합을 얘기할 수 있는 지금 형편이 아니죠. 우선 자기들 통합 논의가 먼저 종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직 종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민주당 중심, 그다음에 진보정당 중심 이거를 또 떠나서 밖에서 또 지금 안철수 씨가 정치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고민을 오랜 동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른바 안철수 씨를 포함한 이 세력이 과연 또 합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예를 들면 그 문재인 씨 같은 사람이 안철수 씨는 빨리 혁신과 통합에 들어오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기자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총리님께서는 지난번 3회째 정석 정치에서 이제 말씀하시길 안철수 씨가 민심의 역사적 요구에 응해야 되는데 그 때가 이 지금 통합 논의에 바로 가담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 내년 1학기, 서울대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정도에 이렇게 합류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씨가 얘기하는 그 시점하고 총리님이 얘기하는 시점이 조금 다른데 총리님이 3회째에서 좀 입장이 변화된 겁니까? 아니면 문재인 씨가 그것과 조금 다른 입장을 얘기한 겁니까? 조금 저하고 문재인 그 이사장하고는 안철수 교수에 대한 견해가 좀 다른 거죠. 저는 안철수 교수가 지금 융합대학원 원장으로서 어느 정도 그 대학원이 자리를 잡도록 하는 일을 이제 겨우 이제 한 학기밖에 안 했는데 그걸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좀 자리를 잡아놓고 그 총선에는 안철수 교수가 총선에 뭐 후보로 나오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리 잡아놓고 학교와의 신의를 다 지키고 그러고 내년 대선에 이제 또 참여해도 그 오히려 전 학교에도 미안하지 않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착수한 일을 안착을 시키는 일이 오히려 그
너무 정치 조바심을 내는 것보다 네. 국민들에게 훨씬 더 의젓하고 당당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통합 논의는 진행되고 있고 또 안철수 씨가 통합에 합류할지 안 할지 이것도 지금 관심거리인데 최근에 여론조사의 흐름을 우리가 잠시 보겠습니다만 그 보면은 상당히 그 안철수 바람이라는 것은 상당히 견고하게 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동아일보에서 이제 호남 지역을 여론조사한 건데 박근혜와의 대결에서 압도적으로 이렇게 70.8%의 지지도를 얻었단 말이죠. 다음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개별 여론 지지도죠. 개별 지지도에서도 상당히 박근혜 씨뿐만 아니라 야권의 여러 그 가능성 있는 후보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근데 이게 참 호남 지역이 이렇게 그 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호남 주민들은 다른 것보다도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아주 그 소망이 네. 굉장히 절실합니다. 아. 예,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한번 집권을 했다가 네. 다시 이제 정권을 이제 뺏겼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지난 이명박 정부 4, 5년을 겪어보니까 옛날 정부보다 너무 맞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네. 가고 있는 걸 많이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여망이 저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호남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이 후보로 나와서 네.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같은 네. 그런 맞으면 가능성을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호남 주민들이 뭐 세세히 잘 아는 게 아니죠. 네. 그러나 그런 맞으면 절절한 그 여망이 저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실제로 사실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연석회의 준비 모임을 이제 13일 날 하셨고, 예. 또 20일 날은 이제 본격적으로 통합정당 연석회의가 이제 모습을 드러낸단 예.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이제 여기에서 본격적인 창당 준비 작업을 하게 되겠군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요 통합정당 연석회의에서 이제 이해찬 전 총리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해왔던 정치 경험이 제일 풍부한 편 아닙니까? 네. 아까 5번 당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부는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 선출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 네.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그 혁신적인 정당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이제 SNS 세대들이 맞으면 당에 와서 재미나게 놀고 참여할 수 있는 당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당은 좀 구식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네. 근데 그게 없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2층 집을 지려고 하는 겁니다. 아. 옛날 1층 집에다가 2층 집을 하나 더 올려가지고 네. 여기는 SNS 세대들이 와서 놀도록 하고 1층 집은 그동안에 하던 분들이 하고 네. 그래가지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최고위원도 다 나이 든 사람들만 하지 말고 35세 이하 청년위원장은 당연직 최고위원이 되도록 좀 파격적으로. 네. 그러니까 아주 젊은 최고위원이 등장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35세 이하 유권자들은 청년위원장을 하나 뽑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장 부흥이 젊은이들 네. 왔는데 35세 하나를 뽑아가지고 네. 그 사람인 당연직 최고위원이 되도록 그리고 SNS로 정당 가입을 자유롭게 하도록 맞아요. 모바일 투표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새로운 소통 방식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창당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당원의 구조에 있어서도 예. 왜 민주당에서는 뭐 유령 당원이 많다라든지 그냥 장부상의 당원만 예. 있다, 진성 당원이 아니다 이런 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좀 바꾸는 구조로 이게 전환이 되는 그건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네. 당비를 내느냐 안 내느냐를 기준을 가지고 진성당원이냐 종이당원이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건 구식이에요 이제는. 그건 구식이고 네. 이번에 우리가 만드는 당은 이제 지역당원과 정책당원. 이제 맞으면 그 인터넷상에서 네. 혹은 페이스북상에서 정책 토론을 하는 그런 사람은 정책당원을 다 받아들이고 네.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금 기존의 당처럼 그건 지역당원을 받아들이고 해서 네. 정책당원과 지역당원 간에
칸막이를 두지 말자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당비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네. 활동을 기준으로 하자는 거예요. 활동을.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책당원에 만 참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은 투표권을 다 주자는 거죠. 아. 이 당직이나 공직자 후보 선출할 네. 때. 다만 피선거권 후보로 나갈 사람은 정확하게 당원으로서의 당비 납부 의무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젊은이 중에서 자기가 월 뭐 5,000원, 10,000원 낼 형편은 아니지만 예. 또 그럴 의사는 없지만 예. 내가 이 당의 카페든 인터넷 공간에서 아이디 입력하고 예. 열심히 활동하면 활동하면 당원이죠. 그건. 그러면 이제 그 당원으로 이제 예, 당원이죠. 그 당비 조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실제 그 당의 정책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당 체제는 당비가 기준이 아니고 활동. 네. 어디서 활동하느냐? 인터넷에서 활동하면은 온라인 당원. 그 지역 지구당에서 활동하면 오프라인 당원. 네. 이렇게 하자는 거죠. 아. 예. 그러면 지금 그런 목표도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한 당원 예.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러한 당원을 몇 명 정도로 우리가 모집을 하겠다. 뭐 이런 목표도 지금 그건 제한 둘 필요가 없죠. 왜냐면 많을수록 좋다. 이 스마트폰을 지금 쓰는 사람들이 네. 거의 2천만에 이제 가까워져 갔는데 이제 이거 없이는 생활을 못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이거 해보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뉴스고 뭐고 다 네. 이걸 하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 이만큼 이제 이 책처럼 이렇게 펴볼 수 있는 요새 아이패드를 갖고 네. 다니잖아요. 네. 여기서 뭐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토론도 하고 뭐 정보도 얻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정치 문화. 네. 그러니까 옛날엔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네. 이제 이 권력이 스마트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네. 예? 여기서 이제 나오는 네. 거고 이번 박원순 시장 선거 때도 보면 이게 굉장히 작동을 했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네. 이런 당을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SNS를 탑재한 스마트폰 당 네. 예? 이런 걸 만들자는 겁니다. 스마트 당을. 스마트 당.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대표 예. 지도부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해야지 더 많은 참여가 있을 텐데 예. 이 새롭게 만들어진 통합 정당의 대표와 최고위원 이게 예. 이제 지도부일 텐데 예. 이건 어떤 방식으로 지금 뽑아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지금 이제 그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손학규 대표는 그 최고위원과 대표를 분리해서 대표는 공동으로 뽑고 네. 최고위원들은 각 계파를 좀 안배해 주는 식으로 뽑자. 아. 이런 지금 제안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순전히 당원들만이 대표를 뽑는 게 아니고 네. 여론조사도 많이 도입을 하고 아. 또 일반 시민들도 이 모바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체육관 선거가 아니고 모바일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래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자는 쪽으로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방식에 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건 지금부터 한 20일 그 연석회 할 때까지 네. 또 협의를 좀 할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의 핵심이 음. 대표와 예. 또 대표와 함께 논의하는 최고위원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 최고위원은 각 정파의 몫을 어느 정도 할당해서 하자. 예를 들면 기존의 민주당, 예. 그다음에 혁신과 통합, 예. 또 뭐 시민사회, 뭐 이런 식으로 예. 뭔가 좀 이렇게 기존의 정파를 보장해주면서 하자. 그 비율에 맞게 최고위원을 만들자 이거군요. 근데 손학규 대표는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네. 저희 협통에서는 네. 그런 거 안 한다. 아. 그냥 통으로 실력 대결로 하자. 아, 예. 오히려 혁신과 통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예, 거예요. 저희는 잘못되면 그것이 지분 나누기처럼 돼서 예, 그런 거 안 한다. 우리는 지분이 목표가 아니고 네. 좋은 당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 원샷 경선에 나가서 네. 실력 있는 사람이 당선되면 그걸로 좋은 거지. 그게 훨씬 긴장감이 있고 아, 긴장감도 지켜보는 있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예. 좀 재미는 있을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냥 원샷으로 가서 네. 당당하게 출마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당선돼가지고 당을 이끌어가면 되는 것이지. 네. 뭐 그게 무슨 뭐 지분 나눠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네. 그거 아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혁신과 통합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최고위원마저도 예.
자유롭게 예. 뽑자 이랬을 때 그 뽑는 방식은 당원들만 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면 일반 시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도 하고 네. 일반 시민도 하고 다 참여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그렇게 모든 하는 걸 거죠. 합쳐가지고. 왜냐하면 아까 말한 당이란 개념을 지금처럼 기존 말하자면 지역당원을 네. 벗어나자는 거니까 네. 말하자면 지지자 정당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서울시장 선거 예비 경선 때 그처럼 하자는 거죠. 박원순 씨랑 저 박영선 씨가 했던 예, 그런 방법 그런 방식을 쓰자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맞아요. 당직이나 공직 후보에 참여한 선출할 그 선거권을 네. 완전히 개방하자는 거죠. 개방. 그럼 완전 개방하고 완전 자유롭게 하면은 그러니까 각 정파의 비율별로 보장하지 않고 예. 완전 개방하면은 예를 들면 최고위원을 8명 뽑는데 민주당 출신만 8명 돼버릴 수도 있고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도 혁신과 있죠. 통합 사람만 8명 돼버릴 수도 있고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니까 네. 그 어디 출신이라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거죠. 왜냐면 당의 방향하고 그 선거의 승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궁금해지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지금 그 대표로 예. 이제 최고위원 그 선거에 나올 만할까?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이런 방식과 가치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제 그 당의 얼굴이 예. 될 만한 사람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현재 뭐 예상을 하기에는 민주당 전통적인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사람들은 당대표로 안 오니까, 예. 안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예. 이제 손학규 씨나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이제 박지원 전 대표가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또 이제 한명숙 전 총리도 도전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요청을 해요. 출마하라고. 예. 당대표로 네. 출마하라고. 예. 그러나 이제 이런 손학규 대표나 한명숙 전 총리 같은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고 예, 예. 또 젊은 축에서도 이제 도전을 예.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40대 예. 이제 저 DJ YS도 40대 기술론 해가지고 막 그렇죠.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꼭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최근에 이렇게 정치 사회적인 흐름은 뭔가 이 40대라든가 50대 이런 분들이 우리가 좀 주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네. 분위기도 좀 있을까요? 있죠. 네. 그러니까 40대 지금 이인영 최고가 40대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인영 최고도 다시 또 출마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게 좋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당이 너무 장로들이 하거든요. 네. 예, 좀 젊어져야 됩니다. 예, 좀 젊어져가지고 40대가 당의 중심에 서야 되거든요. 유럽은 토니 블레어나 옛날 그 독일의 그 누굽니까? 그 수상 같은 분들이 전부 40대 다 총리하고 당대표 다 했지 않습니까? 오바마도 40대. 오바마도 그렇고 클린턴도 그렇고. 네. 우리만 너무 말하자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너무 장로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40대가 주축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면 장로 정치가 됐을까요? 이게 당이 폐쇄적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참여 안 하는 당이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35세를 기준으로 해서 청년위원회를 당 최고위원으로 넣자. 청년위원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35세 때부터 정치를 시작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 그 사람이 나중에 중요한 정치 지도자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인영 최고위원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인영 최고위원만 하더라도 지금 40대 후반이에요, 이제. 이제 벌써 그렇게 됐죠. 그리고 지금 청년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니까 민주당의 현재 인물들 이렇게 보면은 뭐 이인영 최고위원이라든지 우상호 대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다 40대 후반이란 말이죠. 민주당의 막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왜 35, 30대 이 대목이 없네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40대 후반이 지금 민주당이 제일 막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기존에 지금 뭐 60대 현재 민주당 60대 손학규 대표나 이런 분들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책임이 있겠지만 486세대에게도 책임이 있겠네요. 자기네들은 딱 수혈돼가지고 들어왔는데 후배들을 열심히 수혈하는 데는 게을리했다고. 소홀히 한 거죠.
그건 참 문제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당이라는 건 자꾸 인적 혁신을 네. 이렇게 해가면서 옛날 김대중 대통령은 계속 사람을 영입을 했죠. 네. 전부 계속해서 영입을 해가지고 선거 때마다 혁신을 해나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민주당이 최근에 와서 하나도 그런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아. 자연히 정체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혁신과 통합과 시민사회 쪽에서도 예. 이런 통합 정당의 대표를 구성하는 그런 지도부에 참여를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예. 그래야 이제 상징성이 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동안 열심히 뭐 백만 밀란 이런 거 해왔던 문성근 씨 같은 사람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분도 출마를 이제 문성근 씨는 원래 직업이 영화 배우입니다. 연극 배우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정치에는 안 맞죠. 네. 안 맞는데 내년 2012년이 네. 원체 중요한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기 때문에 네. 통합당을 만들어야 이길 수 있다. 아. 이런 정치적인 맞으면 그 판단을 해서 막 몸을 던져서 그 국민의 명령을 만들어 가지고 절박하면서 예, 한 20만에 가까운 회원을 모집을 했죠. 대단한 거죠. 그거. 대단한 거죠. 막 한겨울에 또 다니면서 했으니까 네. 그냥 가입한 게 아니고 전부 맞으면 연설 듣고 네. 자기 소신을 써가면서 가입을 한 거니까 굉장한 조직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대표를 출마하려고 하는 압력을 많이 받죠. 근데 본인은 참 고민인 겁니다. 자기는 연극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예? 영화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네. 그걸 하고 다니니까 영화 찍자는 섭외도 안 들어오고, 이제 본업을 잃어버릴 판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혁신과 통합 논의하면서 계속 쭉 지켜봤을 텐데, 문성근 씨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은 어떤가요? 아주 우선 가치관이 좋고, 네. 가치관이 좋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인 책임감이 아주 크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죠. 그러고 웅변을 참 잘해요. 연극 배우 출신이라서 네. 아주 발음도 잘하고, 네. 아주 이 대사 전달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정치가로서의 자질은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 공적 책무감, 네. 그 다음에 가치관, 그 다음에 이 정치라는 게 반이 말이거든요. 응? 정치라는 게 반이 말인데 말을 정확하게 한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또 이제 백만 밀란 쪽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민사회들도 혁신과 통합에 이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쪽에서도 이제 도전을 좀 해야 되겠군요.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뭐 이용선 씨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남윤인순 남윤인순. 씨도 예. 있고 김기식 씨 같은 예. 사람도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예. 이런 분들도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축에 이렇게 속하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지도부에 도전해 하면은 그림이 더 이렇게 되겠네요. 그 중에서 일부는 도전하실 것 같아요. 일부는 다는 아닐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김기식 씨 같은 사람은 이제 시민사회에서만 계속 예. 있었는데 예. 이제 40대 중후반 좀 젊은 편인데 정치를 이제 하시겠다는 거니까 정치를 하려면은 네. 맞으면 당직에도 도전하고 이 공직에도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책임 있는 이 발언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보이스 파워를 갖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기존의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하고, 그다음에 혁신과 통합이든 시민사회 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분들이 함께 이제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경선을 이렇게 하겠네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60대랑 40대, 막 김기식, 문성근, 이인영 이런 사람도 같이 뛰면은 좀 재밌어질까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문성근 씨는 되게 어려운 일을 해보고 계시는데 그걸 보는 게 되게 안쓰럽거든요. 너무 애를 쓰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너무 애를 쓰시고 막 거리에서 지금 해온 것들도 안쓰러운데 더 뭐 정치 같은 걸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본인은 정치보다는 다시 그 영화나 연극을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예. 근데 좋은 작품을 그분들은 좋은 작품을 남기는 것이 자기의 이제 목표니까. 근데 여건이 요구하니까 이제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샷으로 경선을 하는데 지도부를 위한 경선을 하는데 그 중에 최고 득표를 하는 사람이 이제 당 대표가 되는 거죠. 아직 방식이 결정이 안 됐는데요. 네. 지금 현행 방식은 그런 방식입니다. 네. 전부 나와서 대표와 최고위원 구분하지 않고 제일 많이 표를 얻은 사람이 대표를 하는 네. 이제 그런 방식이었는데 요 앞전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고 별도로 대표는 따로 뽑고 최고위원은 또 따로 뽑는 그런 방식도 있었죠. 네. 근데 아직 어떤 방식으로 할지 최종적으로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박지원 씨나 한명숙 전 총리나 이런 분들이 당선되면은 예. 상당히 원로급이 이제 당대표를 하면서 그렇죠. 책임을 이제 지어가는 것이고 예. 아까 얘기한 뭐 이인영, 문성근, 김기식 이런 사람들 중에 혹시 예. 최고 득표를 하면은 상당히 이제 큰 변화가 큰 이제 변화가 오는 거죠. 나오는 뭐 예. 그런 거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해찬 총리님은 도전 안 하시나요? 저는 제가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예. 이걸 판을 만드는 이 판을 만드는 걸 하기 때문에 네.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제가 뭘 하겠다고 했으면 이게 막 안 오죠.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맞으면 그 감독 감독 내지 연출 네. 이제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선수로 뛰는 게 아니고 벌써 선수는 한참 했지 않습니까? 사실 안 해본 게 없죠. 네. 국회의원도 해보셨고 또 저는 뭐 하여튼 당을 제가 당 기획 업무를 주로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을 맞으면 만들고 이거 하는 거를 쭉 해왔기 때문에 그래야 또 이제 뭐 유시민 대표나 이정희 대표나 손학규 대표하고도 대화가 돼야 또 이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그 지난 1년 동안 쭉 해왔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예. 어떤 선수로서의 뭐 자리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예. 판 자체를 어떻게 잘 만들까 예. 이런 걸 고민하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총리님께서 이게 선수 직접 뛰신다면 오마이뉴스에서 이렇게 이해찬의 정석 정치 고정적으로 2주에 한 번씩 하기가 참 부담스럽죠, 저희도. 못하죠.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당 대표와 당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는데 통합정당은 때가 때인 만큼 내년에 대통령 후보로 이제 출마할 사람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내년에 가서 뽑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한 규정 이런 건 이제 안 합니까? 이번에는? 아니 하죠. 하는데 아직은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구체적인 건 역시 또 그건 내년 그 후보 경선 그 규정은 그때 가서 다시 또 이제 만들어야죠. 지금 만들어 놓기는 원칙만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건 내년 총선 결과를 보고 그렇군요. 예, 총선 결과를 보고서 또 이제 만들어야죠. 그거는 이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선 당장 긴장감이 있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거는 당 대표와 당 최고위원을 뽑는 당 지도부 그렇죠. 이거군요. 그거와 이제 내년 공천을 한 방식. 네, 공천 방식. 내년 공천 방식. 거기까지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만들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야, 이 통합정당이 진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인물들을 가지고 젊은 축을 또 대상으로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려면 아까 제가 거론한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시민사회든 어디 직장이든 어디에서 그동안 묵묵히 있었는데 정치적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헌신적으로 내가 정치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당 지도부에 출마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가 도전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 물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몇 명의 뭐를 뭐 받아서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이 무조건 나오면 맞으면 아까 말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스마트폰 같은 걸 이용하는 이제 투표 방식이 되면은 여기 강자가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대장부엉이에서도 한 명 뽑아서 한번 해볼 강자가 아주 수도 있겠고. 유리해지는 것이 인터넷 블로거 중에 파워 블로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죠, 이제 앞으로. 그럼 예를 들면 지금 뭐 김호준 씨 같이 뭔가 막 인기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도 그렇죠. 내가 한번 나서보겠다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 나오면은 아주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키겠죠. 근데 말은 이렇게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상대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아까 이제
공천 방식 이것도 이제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게 중요하죠. 근데 이거를 창당하는 과정에서도 이것도 다 마련합니까? 마련해야죠. 왜냐면은 총선은 대선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얼마 안 남았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공천 방식이 잘못되면은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총선에서 승리를 못 하는 거거든요. 옛날처럼 공천을 막 계보별로 이제 나눠 먹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완전히 시민들이 그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 상향식으로 그 방식의 공천 제도를 이번에 과감하게 도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공천까지도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의 몫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천권을 가지려고 당권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 당권을 가진 사람이 공천권을 전행을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천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변화죠. 미국은 오픈 프라이머리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벌써 그걸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늦은 거죠. 이번에 이제 그걸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뽑히는 당 지도부는 공천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아래로부터 좋은 후보를 참여하도록 과정을 관리하는 잘 관리해주는 그런 당 지도부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천 방식에 대해서 현재 내부에서 현격히 그 A안과 B안이 뭐 의견을 달리하고 그런 거는 있나요? 아니면 아직은 뭐 대체적으로 그렇지는 않고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천을 해야 된다. 거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연석회에서 준비 모임에서도 의견을 들어보면은 여론조사도 하고 배심원 제도도 도입을 하고 모바일 투표도 해서 그 후보를 그 공천을 하자. 여기까지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상향적인 민주적 공천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제 전에 김대중 총재처럼 전권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제야의 시민사회에 좋은 사람들이 김대중 총재에 의해서 수혈이 될 수가 있었다. 이른바 전략적 공천이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비율 배합이라든가요? 이런 것도 필요한가요? 전략공천 지역도 지금 민주당 혁신 안에 보면은 30%는 전략직으로 설정하자고 해놨습니다. 거기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30% 정도는 전략직으로 하자. 그렇게 이제 해놓은 혁신안이 하나가 있죠. 그걸 잘 활용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어느덧 시간이 마감할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5번 당을 만들고 새롭게 계속 해봤다 보는데 지금 이제 6번째 그러면 또 새로운 당을 그렇죠. 이제 만들고 계시잖아요. 물론 기존 정당과는 이제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회사를 만들 때에도 초기에 동업자가 누군가 그래 어떤 분위기 속에서 만드니까 이 사업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런 감이 있지 않습니까? 총리님께서 느끼는 감은 어떻습니까? 이 통합정당에 대한 감은? 제가 박원시장 당선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40대가 많이 나오면 당선된다고 했잖아요. 이 정치라는 건 진짜 감이 중요한 겁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게 어떻게 가야 그 당이 되겠는가. 노무현 대통령도 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맞으면 당선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제 결국은 SNS 세대를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걸 만들어내는 당은 성공을 하고 이걸 못하는 당은 성공을 못할 거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지금 민주당 지도부나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SNS의 중요성을 많이 이제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강조를 많이 하는 수준까지 이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당이 잘 된다고 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정당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은 아주 적고 이제 새로운 이 이른바 그 소통 구조를 갖는 이게 직접 민주주의가 많이 도입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주 간접 민주주의 대제도에서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이제 많이 도입되는 굉장한 소통 구조의 혁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거대 무슨 족벌 언론인 이런 게 이제 선거에 위력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선거 때. 그만큼 이렇게 변한 거기 때문에 이걸 수용하는 그런 새로운 혁신 정당 이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전 아마 성공해도 크게 성공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찬의 정석 정치는 항상 마지막 대목에 이해찬의 예측 이걸 하는데 일단은 잘 될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좀 더 들어가서 이제 예측을 해보면 아까 목표로 12월 17일까지 예. 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예. 전당대 이걸 목표로 하셨어요. 그래서 12월 17일까지 될 것이다 이렇게 예. 예측하시나요? 돼야죠.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12월 17일 지나가면 크리스마스고 연말이고 네. 신정으로 넘어가면은 1월 중순으로 넘어가는데 네. 그러면 이제 버스 떠나가고 나서 손드는 격이 돼서 그건 네. 안 되고 네. 17일 날은 그 반드시 이제 지킬 겁니다. 네. 이제 총리님께서 판을 만드시는 분이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된다 이렇게 예. 이제 일단 하셨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의 중심 당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것도 그렇게 말씀. 예. 그러니까 새로운 진보 정당 혹은 안철수가 신당을 만들든 정치를 하든 안 하든 네. 상관없이 어쨌든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의 중심이 될 것이다. 아,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제 민주당의 시도지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시장 군수도 많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참여했고 김두관 지사가 또 참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거의 대부분이 다 여기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 군수도 그렇고. 그러고 그동안에 정치 안 했던 시민사회가 참여를 하고 이른바 그 친노 진영이 또 많이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막내된 세력은 없죠. 네. 예, 없으니까 이게 이제 당이 될 수밖에 없고 이 현재 수권적인 대안정당이 아직 떠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이 당이 바로 그런 수권적인 대안정당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그 비춰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책도 그러고 정책도 기존처럼 이렇게 토건 경제 이런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사람 중심으로 네.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이 민생 복지 네. 이걸 중심으로 이제 정책 방향도 잡고 네. 이렇게 해서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는 이런 새로운 당을 만들기 때문에 저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네. 또 성공해야 나라가 발전을 하죠.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독자들 중에는 네. 아, 이번 총선에 나도 출마해야 되겠다. 예. 근데 이게 통합신당이 지금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 아, 드디어 이제 만들어지나 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합신당을 만들 때 네. 그 아까 이제 통합신당 추진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11월 25일이나 네. 뭐 30일 그 사이에 네.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참여하셔도 되고 아, 추진위원으로? 예, 추진위원으로 참여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 당이 만들어진 뒤에 이제 입당을 하셔도 되고 기왕에 더 능동적으로 하려면 추진위원 만들 때 네. 그때 참여하시면 아주 좋죠. 그건 이제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거군요. 예, 예,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창당의 주체가 되는 거니까. 네. 입당하는 건 이제 나중에 만들어 놓고 들어오는 것도 뭐 관계는 없는데 오히려 네. 주체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도 뭐 30, 40대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예. 20대 청년들도 예. 아, 내가 창당 준비위원이 돼야 되겠다. 그럼요. 이런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그 민주당하고 음. 그 혁신과 통합하고 박원순 시장 네. 이름으로 공동으로 각 모든 사회단체와 네. 정당한테 참여하라는 제안서를 네. 이번 주에 보냅니다. 아. 이번 주에 이제 보내가지고 참여를 다 권유를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연석회의를 구성할 때부터 단체로 된 데는 참여하면 되고 개인은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할 때 네. 그때부터 참여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안서 보낼 때 그냥 일반 시민용으로도 하나 보내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주소가 없어서 그건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광고를 저 제안을 하죠. 네, 예, 불특정 다수의 다수한테 일반 시민에게 이런 걸 할 네. 테니까 참여해달라. 그렇죠. 그건 네. 당연히 하죠. 네. 예. 네, 오늘 이해찬의 정석정치 네 번째 시간 민주진보진영의 통합 논의를 중심으로 해서 다뤄봤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끌어온 통합 논의인데요.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가시공에 이렇게 들어온 느낌을 받습니다. 이 통합 정당이 이후에 더 큰 정당, 더 알찬 정당으로 과연 잘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텐데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참여 이것이 관건이 되겠군요.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예. 총리 오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